천정배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시민사회 단체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주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5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세 분의 이 단체 책임자들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변호사가, 예, 그럼 민변 디지털 정보위원회 조지훈 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회 서채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통신비밀법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통신비밀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통신의 비밀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통신을 무제한적으로 감청하고 또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법률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은 정보수사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이해만을 반영한 법률안이었습니다. 그 법률안이 발의된 이래 국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여름 그 정도에 그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이 인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통신 제한 조치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작년이 아니라 이미 2010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그리고 기지국 수사, 국정원 패킷 감청, 이러한 문제들이 다 현재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부의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그에 대한 보호 장치, 그런 것들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약화된 법률안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의 과정에 국회의 관여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약 8개월간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되는지 심사숙고한 끝에 시민단체 개정안을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 9월입니다. 근데 현재 3개월이 지난 국회는 그러한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보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이해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이자, 그리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자이신 한상희 교수님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의 세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지금 그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신비밀을 유출하고 또 국민의 통신비밀을 사찰하는 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유출법이고 통신비밀사찰법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논점별로 가장 많은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 중에 하나가 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조금 전에 경과보고에서 이야기되었듯이
통신 제한 조치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지만은 결국 국민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사관의 편의에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무한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위헌이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았었고요.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어디서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그 일상생활을 낱낱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개정하라는 요청,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기지국 수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 휴대폰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과 같이 어쩌다가 인터넷망, 통신망을 같이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개인적 통신 비밀이 여지없이 수사관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것들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떤 감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제도 같은 것들도 역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위헌이니까 조속히 개정하라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잘못된 제도들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그것이 인권에 반하는 그런 법제도임을 누누이 확인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되고 있는 이 통신비밀법 개정안은 그런 헌법재판소의 개정명령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의견만 들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국민의 통신비밀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국민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통신비밀을 국가가 수사 목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들여다보려면은 반드시 수사 목적이나 또는 감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통신 제한 조치를 하거나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성과 보충성과 관련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요건들은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수사관이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무한정한 시기 동안 국민의 통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위헌 판결을 받은 통신비밀법 현행법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 시대에 또 다른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이런 개정안을 만들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이런 개정안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알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금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도둑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어떤 형사사법권을 침탈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관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심지어 전근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권위주의자 입법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속히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국민에게 어떤 내용들이
그 개정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내용의 개정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소속히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아마 기자분들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미처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감청의 일환이죠.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것을 흔히 인터넷 회선 감청 또는 패킷 감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킷 감청에 대해서 작년 8월 30일자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내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8일자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지국 수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하도록끔 요구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감청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영장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에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작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정부 입법으로 그러니까 정부 발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 법무부는 입법 예고의 절차를 거쳤었는데 당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5개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신비밀 보호의 현저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본권 보호 제도 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여러 의견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일부 또 발의한 그 이제 개정안을 좀 덧붙여 가지고 법사위 대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난 11월 27일 날 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문제, 특히 감청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문제는 이게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 보호, 프라이버시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공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의견만을 그냥 반영한 이제 그러한 식의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좀 규탄하면서 또 이런 입법이 졸속 입법이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지난 12월 10일자 본회의에서 27번째로 의결하도록끔 안건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이 안건을 철회하고 법사위에서 좀 더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좀 더 기본권 보호의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입법을 다시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입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감청 통제의 부분입니다. 이 작년 8월 30일자 헌법재판소는 이 패킷 감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감청 통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그리고 국정원이 감청을 했을 때 도대체 불법 감청을 했는지 여부, 또 감청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했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서 외국에 보면은 뭐 법원에 그런 감청 자료를 법원에다가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1년 사이에 과거에 기무사가 불법 감청 장비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이 도감청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속속 밝혀진 바 있고, 여기 계신 천정배 의원께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폭로하고 문제지를 상기시키는데 앞장서셨던 사실을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처럼 기무사의 일개 중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불법 감청을 일개 중령이 감청 설비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감청을 했다라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기관이 그러한 불법 감청을 자행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통비법은 아무런 규제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시민들의 통신 비밀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현재의 통비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법사위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사위 대안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불법 감청을 그냥 용인하려는 생각인지, 그리고 불법 감청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이 사태를 묻어두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사위 대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법사위에서 좀 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안을 다시 한번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기자분들께 배포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앞면 뒤에 저희 시민사회에서 이번 대안이 가진 의견서, 그러니까 이번 대안이 가진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많은 보도와 그리고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